48년 건국사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대목은 쭉 연결된 한 두 문단 정도입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근본 요소가 오늘날 물어봐도 뭐라 그래요? 보통 그 다수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다수가 그냥 이렇게 뜻대로 하는 그런 게 민주정치 아닙니까? 이런데 민주정치 체제의 근본 요소를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다수결, 그건 민주정치의 근본 요소가 아예 결여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벌써 차원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키워드를 보세요. 개인, 자유 이런 말이 벌써 민주정치의 근본으로 딱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그 집회 자유 주체는 신고하는 단체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회 자유의 주체를 뭐라 했습니까? 참여하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그 집회에 가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체를 주체로 보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 주체는 교단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종교 자유 주체를 뭐로 봤습니까? 개인입니다. 종교는 필연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만 그 자유의 주체는 개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주체는 통진당 같은 정당 아니에요? 정당 아니라고. 사람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정부가 보호해야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쓰셨습니까? 국민이나 정부는 극력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보호를 정부에 맡겨놓지 않았어요. 오늘날 태극기 운동을 벌써 예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보호해주면 되고 국민은 손 놓고 있어도 된다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면 국민을 오히려 앞세웠어요. 국민이나 정부는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이 아주 보호의 주체로 딱 박아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많은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 중에 보십시오. 4개를 들었어요. 언론, 집회, 종교, 사상. 저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마디로 첫째는 뭘 세웠습니까? 언론 세웠어요. 언론. 말의 자유를 자유 중에 으뜸으로 친 것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정통으로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게 나오는 겁니다. 영미 민주주의에서 하고 많은 자유가 있지만 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자유 중에 자유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훼손시키면 나머지 자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루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토대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동서양에 굉장히 정통했기 때문에 언론 딱 그렇게 앞에 내세우고 종교 보십시오. 딱 종교를 그 포인트를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사에서도 강조하지만 공산주의 청년들이 따르는 그것을 너무 탄압하지 마라까지 해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자, 외적 일본의 학대의 핵심을 뭐라 봤습니까? 그냥 우리 먹을 거 뺏어갔다? 입법, 사법, 행정 지들만 독점하고 안 써줬다? 조선인 차별 대우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말과 행동, 생각의 자유를 뺏었다. 그걸 외적 학대의 최고 으뜸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긴 것은 더 비슷할지 몰라도 김씨 일족이 들어서서 국민을 완전히 자유를 다 뺏어버리면은 생긴 게 비슷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가 해서 어떻게 회상하고 있습니까? 관직에 조선 사람 앉히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쌀 가져가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 자유활동을 위해서,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이래, 우리나라 옛날을 말해요.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의 어떤 전제정치하고 반대되는 공화적인 사상과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에, 왜 30년이에요? 1919년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919년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서 민국을 했죠. 그래서 그때 왕정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겁니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화라는 원래 가장 쉬운 뜻은 왕정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제가 아닌 공화제. 그게 1919년 이후에 뿌리를 깊이 받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짧은 두 문단 정도 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나아갈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주, 자유, 공화, 뭐 이런 개념들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어디에 있었다? 1919년에 있었다라고 그 당시 건국사에서 천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